안녕하세요. 네, 정선임입니다. 11시가 되었죠? 네, 화요일 이제 둘째, 넷째 11시에 우리가 만나 뵙게 됐거든요. 밤에 못 나오시는 분들 오전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탈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턱이 아니고 특별히 하는 OM입니다. 오신 걸 정말 축하드리고요. 애들은 잘 보내고 왔어요? 네, 저는 이제 학교 가는 애가 없어요. 너무 잘 됐죠? 대학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전에는 수학과외로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는 아메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꽃 같은 오늘. 여기 보면 귤밭 같지 않아요? 예, 제주도에. 예, 꽃 같은 오늘. 예. 꽃은 어떤 꽃이냐? 보통 우리 꽃을 나는 워킹 플라워 걸어 다니는 꽃 아니에요? 그럼 꽃도 꽃 나름이라 하죠. 예. 그래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할미꽃도 꽃이다, 호박꽃도 꽃이다 하잖아, 그죠? 하지만 꽃은 다 이쁘다, 그죠? 그래서 오늘 꽃 같은 오늘 같은 주제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는 행복의 조건이 경제적 여유가 제일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유, 언니는 왜 그렇게 돈 그리노? 이렇게 하니까, 그게 참,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저는 왜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지, 돈 하니까 돈도 있지만 돼지 돈자도 있고, 왜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지, 제가 어릴 때 꿈이 개그맨이었다니까요. 예, 어울릴 것 같죠? 예,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살만하니까 아프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항상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족 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관계가 가장 좋을 것 같지만 가장 나쁘죠. 집에 원수들이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담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지금은 원수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도 이제 원수에서 조금 나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도 네, 제가 어릴 때는 나눔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제 거, 왜 못 꾸미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사람으로서 성숙할수록, 나눔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5년 전은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 5년 후는, 우리가 5년 전에는 정말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건강했고, 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눔을 했는가? 그죠? 그럼 앞으로 5년 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의 5년 전에는 수학 과외를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정말 새벽에도 제가 고3 전문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제가 애를 낳고 나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수학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를 막 풀었거든요. 왜냐하면 감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5년이 제가 아메이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는 두바이에 사막이에요. 우리 사막이라고 하면 옛날 사막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말 재밌는 우리 롤러코스터보다 더 재밌는 제가 벤츠 SUV를 타고 저 언덕을 다니면서 소리도 막 지르면서 네,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지금의 앞으로 5년 후가 너무너무 기대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5년 후는 어떨까요? 그죠? 집에 가면 계속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면 평생 봐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5년 후, 저는 앞으로 5년 후를 행복해지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제가 빨강 머리에는 책으로 읽었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작년이었죠. 2월에 집에 우리가 스스로 자가격리 스스로 했죠. 지금은 나라에서 막 시키지만 그때는 나갈 생각을 안 했죠. 그죠? 그때 제가
땡플렉스에서 넷 땡땡땡에서 빨간 머리 앤을 봤거든요. 와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때. 그 감동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빨간 머리 앤 영화를 봐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남자들의 반응은 정말 달랐어요. 남자들은 뭐냐면 그걸 봐라고요? 하면서 너무너무 의아한 표정이었고 여자들은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알았습니다. 여자들이 훨씬 더 우수한 이 성차별적 반응하면 안 돼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감수성이.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다 먹을 때죠. 먹는데 차려서 먹는 거. 먹는데 예쁘게 해서 먹는 거. 그리고 집에서 말고 집구석에서 방구석에서 먹는 거 말고요. 예, 어디서? 딴 나라에서, 딴 도시에서 남이 차려주는 음식으로 그죠? 발음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죠. 예, 두바이에서 하와이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화하죠 사람이. 그죠? 예, 제일 왼쪽이 첫 여행이었거든요. 첫 번째 여행, 두 번째 여행, 세 번째 여행 하면서 점점점 사람이 진화하는 걸 느끼죠. 그죠? 사람은 진화합니다. 예,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변화가. 그래서 저는 제가 행복할 때가 정말 남이 차려주는 데서 예쁘게 해서 우아하게 먹는 게 우아하지 않아요? 점점점 우아해지고 있죠. 그죠? 처음에는 놀랐는데 점점점 우아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요? 네. 제가 원하는 건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좀 많이 안 먹어요. 보기보다. 좀 먹고 옷 한 번씩 사 입고 오늘 같은 강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강의를 할까? 한번 쇼핑해 볼까? 그러면 들뜨자는 마음이 그죠? 명절, 생일, 부모님 마음껏 용돈 드리는데 마음껏 못 드리죠. 넣었다 뺐다 하잖아, 그죠? 1년에 한 번 가족여행 가고, 한 번도 가고, 1년에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30평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아이들 꿈, 재능 발견하면 지원해주면서, 훌륭한 엄마는 아니더라도 좋은 엄마는 돼야지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암회하고 나서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좀 많이 먹고 있어요. 옷 한 번씩 사 입고 한 번 안 사 입고 여러 번 사 입어야죠. 그 명절 생일 부모님 마음껏 용돈 드려요. 마음껏 용돈 드려요. 제가 저번 주에도 엄마에게 30만 드렸거든요. 그게 그러면 저번 주였고 11월 달에 또 드렸겠죠. 매달 드려요. 매달. 그리고 1년에 한 번 가족여행 가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가요. 몇 번. 그래서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제가 어제 가족여행으로 밤 8시에 도착했어요. 밤 8시에 도착해서 오늘 할 강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어제 갔다 와서 잠깐 이제 미팅하고 손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 6시까지 손 봤어요. 제가 새벽 6시에 자고 지금 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난 얼굴이에요. 꽤 볼만하죠? 네, 얼굴에 광택이, 차 광택제를 얼굴에 발랐나.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는 제주도를 갔다 오고 이번에는 경주도 가고 엄마 모시고 경주도 가고 사천에 또 자매 여행을 가고 그리고 30평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이게 꿈이었는데 지금 50평이 넘어요. 그럼 아파트가 하나일까요? 이 자랑 하나 아니요. 퀴즈예요. 그리고 아이들 꿈 재능 발견하면 지원해주고 이거 정말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 꿈 재능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아들의 꿈과 재능을 발견을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계속 발견하면 되죠. 인생은 뭐 60부터라는데 야가 아직까지 20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 그런데 꿈 재능은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꿈 재능은 있는데 지원을 못 해줘. 이건 엄청나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엄마는 아니더라도 좋은 엄마는 돼야지. 왜냐하면 가끔씩 소리도 지르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어 보면 어제도 소리 질렀고 그저께도 소리 질렀고 하지만 이런 미팅을 듣고 나면 소리를 조금 덜 지르게 돼요. 그래도 좀 자제가 안 된다 하면 비타민 B 플러스를 먹으면 조금 더 효과를 봐요. 엄마가 먹어야 돼요. 애를 자꾸 먹이지 말고 엄마가 먹으면 이 분노 조절이 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좋은 엄마는 돼야지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일날 집을 나가서 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 20살짜리 남자인데 또 지나가는데 화장실 갔는데 또 지나가는 거 제가 소파에서 민준아 나는 네가 제일 보고 싶었는데 이랬거든요. 그리고 내 손을 뚝 잡더니 막 나도 엄마가 제일 보고 싶었어. 그 얼굴이는 멘트를 키가 180이 넘거든요. 몸무게가 100이거든. 아, 그런데 손을 붙잡고 그 얘기를 왜냐면 어릴 때부터 했거든. 예, 그 오글거리는 멘트를 자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괜찮구나. 그래서 저는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준비 없이 오래 산다는 것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 아파트와 같아요. 조금씩 무너질 때는요 못 느껴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개구리를 죽일 때에는 어떻게 서서히 온도를 높였다. 갑자기 높이면 팍 튀어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 없이 오래 산다는 건 서서히 작은 구멍들이 모여서 큰 구멍이 되잖아요. 그 작은 구멍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하지만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이렇게 살면 안 돼. 뭔가 준비해야 돼. 하지만 괜찮아. 주위에 보니까 다 내같이 사는데 오전에 애 보내놓고 모여서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애 올 때쯤 간식 사들고 집에 가고 그래서 집에 가서 저녁은 배달시키고 이렇게 사는데 하지만 다 이렇게 산다 하지만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뭐 다 이래서 하는데 뭐 계약했지. 근데 지금 저희 엄마 상황이 지금 괜찮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 없이 오래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과 지출 곡선이 나왔는데요. 제가 곡선을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곡선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평면이 없어요. 다 입체고 이래서. 그리고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곡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30대부터 50대까지 다 벌어요. 다 봅니다. 젊었을 때는요, 젊었을 때는 다 일로 오시면 돼요. 네. 젊었을 때는 다 그래요. 어디든지 필요로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점 필요로 하는 데가 없어요. 제 친구가 회사 중소기업 회사의 차장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50대인데 제가 깜짝 놀랐죠. 네, 보기에는 30대인데.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수입도 괜찮아요. 월급이 괜찮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선임아 상담 좀 하자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뭔가 사업 제안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업 제안을 왔는데 처음에는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사업이 잘못돼서 내가 다시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간다 이제 나이가. 그래서 이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심을 하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정말 암해하면 되는데 회사 다니면서 암해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려니까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다 우리를 필요로 해요. 하지만 나이 듦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저희 엄마 81인데요. 저희 엄마도 30대가 있었고 40대가 있었어요. 예. 하지만 저희에게도 80대가 있고 70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 저는 살면서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지출은 어떻게 되느냐? 지출이 정말 우리가 생각외로 우리 수입이 줄어들 때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특히 목돈이 들기 시작해요. 애들이 크면 클수록요. 저희 엄마가 뭐랬냐면 애들 애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그럴 때 돈 모으라 했거든요. 근데 돈 모을 수 있었어요? 못 모으죠. 예, 그때도 다. 그럼 애가 좀 크면 교육비로. 제가 과외하면서 엄마들이 제일 많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수업 끝나고 애가 막 열심히 안 하면 엄마가 뭐라 했냐면 네 수학 과외 안 하면 엄마 아버지 노후 준비하면 된다. 이 돈이 얼마인지 알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앞으로의 준비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럼 지금 수입이 끊긴다면 지금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생활비가 없대. 좀 버텨봐. 이러면 얼마나 버틸까요? 얼마나 버티? 1년? 눈빛을 보니까 한 1년, 2년? 아니야, 필요 없어. 아닌가 봐요. 그죠? 예. 저는 정말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남편이 어느 날, 저희 남편 사업을 하는데요. 토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가 9월에, 어느 날 9월에, 수입차를 샀어요. 근데 10월에 생활비를 못 준대요. 그러니까, 그럼 9월에 얘기를 하지. 그럼 수입차를 안 샀을 건데, 그 얘기하니까 이럴 줄 알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요. 갑자기 공사를 했는데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버텨봐래요. 그 버텨봐는 말이 3년이었어요. 대단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3년간 버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제시한 은퇴 후 월 생활비 예상액이에요. 자, 기본 생활만 하자. 기본 생활은 정말 기본인 거예요. 예. 네, 정말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러면 한 150만 원. 농촌에 가면 좀 여유가 있대요. 농사 짓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데 지금도 농사 안 짓는데 가서 농사 짓는 게 쉽지가 않죠. 저희 엄마가 뭐라 했냐면, 아이고, 너가 도움 필요 없다. 엄마, 아버지 50만 원만 있으면 된다. 시골 내려가서, 아버지 고향에 땅도 있고 좀 있었거든요. 그거 가서 살면 된다. 50만 원만 있으면 된다. 지금 내려가셨느냐, 안 내려가셨느냐. 대구에 자리 잡고 계셔요. 왜냐하면 시골은요, 병원과 멀대요. 예. 그래서 지금 50만 원가 매일냐? 아니에요, 제 엄마. 지금요, 300 이상을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표준적인 생활 200만 원, 대도시에 살 때. 근데 여유로운 생활 300만 원. 지금 저희 엄마가 아프니까 300만 원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이 안 돼요. 예. 근데 300만 원 초과하면 좀 더 여유롭게. 병원비가 지금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빨 3개가 뚝 빠지는 거예요. 그럼 임플란트 해야 되잖아. 그죠? 임플란트 하고 2개 이빨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65세 이상 되면 임플란트 보험 된다, 할인된다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임플란트 150만짜리가 35만 해요. 45만이니까 그래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요. 치과 가면. 예.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이빨 3개 하는데 임플란트 엮고 3개 하는데 한 160, 70 들었죠. 그러면 생활비가 300만 원이다. 내가 항상 매달 300만 원 써야지. 여유롭잖아, 그죠? 근데 이런 날, 예상하지 못한 이런 날, 150만 원이 병원비 갔어. 그럼 150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필요한 노후 자금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기본적인 생활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표준적인 생활. 그럼 얼마 드느냐? 200만 원으로 30년을 살려면 7억 2천만 원.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300만 원에 30년을 쓰면 10억 8천만 원. 그럼 지금부터 10억 8천만 원을 한 40년간 모아볼까요? 제가 40은요, 제가 모으다가 저희 아들한테 네가 다 모아라. 네, 225만 원씩 매달 넣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225만 매달 저축할 수 있죠. 표정이 아주 가능하다는 표정인데. 그죠? 225만 원 저축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나가기 바쁜데. 그래서 저는 고민이었어요. 암만 계산해도 제가 열심히 벌어가 저축을 저희 아버지가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저축해라 했거든요. 언제까지 저축해야 돼? 정말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좀 벌면 좀 쓰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존이라는 분이 계시기 발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주식으로 완전히 억만장자가 됐잖아요. 그죠? 소비 습관을 바꾸래요. 커피 안 마시고 차 안 사고 30년 이상 아낀 돈으로 매달 주식 모아서 85억 자산가가 된 거예요. 그럼 30년 동안 우리 지금 30년 동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가 30살이라 해도 60이에요. 40이면요 70이에요. 70까지 열심히 아껴서 85억 자산가가 되면 어때요? 30년을 바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커피 안 마시고 차 안 사고 벌써 커피 다 마셨죠? 오늘 아침에도 마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죠? 차 다 몰고 왔죠? 그러니까 우리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짜증났어요. 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다른 소비 습관이 있대요. 어떤 소비 습관? 매일 쓰는 생필품을 믿고 쓰는 브랜드로 써보고 좋으면 자랑하래요.
좋으면 자랑하라. 그러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시켜줄 수 있는 자산가가 됩니다. 우리 정말 원하는 거 아니면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그래서 요새 공무원이 인기잖아요. 근데 지금 공무원 연금 많이 안 좋죠. 예. 그리고 교사 연금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연금 나오는 직장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평생. 그죠? 다음에 증가. 연금은 증가 안 되죠. 상속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하느님 밑에 뭐가 있어요? 건물주. 그래서 서장훈이 그렇게 인기가 있잖아. 그죠? 모든 여자 연예인들이 서장훈한테 러브콜을 넣잖아요. 건물주.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건물 사지 않고 소비 습관을 바꿔서 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제 생각 들어서 소비 습관 한번 바꿔보자. 생필품이라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뭐예요?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지금 어때요? 오미크론 들어는 봤어요. 오미크론. 그전에 델타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얘기해요. 뭐 남아프리카에서 왔대요. 저 남아프리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트렌드 코리아가 2022년 10대 키워드를 얘기했어요. 자,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 딴 건 너무 어려워요, 말들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노 사회가 되고 머니러시가 되고 라이크 커머스. 이건 뭔가 좀 들으니까 나노, 잘게 잘라. 그러니까 파편화된 개인들이 분열이 계속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머니러시, 투잡과 투자로 돈 벌어놨대. 투잡. 와, 요거는 내가 알겠더라. 제가 투잡했거든. 제가 과외하면서 다른 사이드 잡으로 아메를 했거든. 그래. 빨리 알아들었네. 투잡과 투자. 저 투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네, 이제 돈 벌러 막 나선대요. 그리고 라이크 커머스. 페이스북, 인스타 보고 쇼핑하는 시대. 맞죠? 그죠? 이 세 개의 키워드에 의해서 22년을 지배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뭐예요? 거기에 벌써 관심을 갖고 선택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 이만큼 두껍거든요, 책이. 그걸 다 읽고 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저는 두께만 보고 안 읽는다. 그죠? 그래서 뜯기 보고 앞에만 읽고 뒤에만 본다. 그래서 수학의 정석 보면 앞에 지판만 봤잖아요. 앞에만 새까맣고 뒤에는 그죠? 깨끗하잖아. 애들 문제집 봐봐요. 앞에만 새까맣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정말 머니러시가 맞구나. 라이크 커머스가 맞구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나노사회가 되고 머니러시가 되고 라이크 커머스가 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너무 어려운 말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라 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법은 유튜브도 있고 배달의 민족도 있고 쿠팡도 있고 인플루언서나 파워블로그. 요새는 애들의 희망 직종이 연예인에서 바뀌었어요. 인플루언서나 파워블로그. 유튜브로. 유튜브 많이 애들 다 초등학생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 다 그래 유튜브 직접 막 안 그래요? 그래서 구독자 수 안 는다고 막 속상해하고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온 지인인데 다 전화하잖아요. 구독 좀 좋아요 눌러달라고. 그죠? 그러다가 안 하잖아. 그죠? 네. 유튜브를 하려면 수입이 생기려면요 1000명 이상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우리 알죠? 그렇지 우리한테 기회는 없어요. 쿠팡 알죠? 그런데 쿠팡이 막 인기를 끌다 요새 조금 시들하죠. 왜냐하면 잘 되면 잘 될수록 배달비가 높아진대. 우리가 사는 게 산 게 아니래요. 예, 그걸 소비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인플루엔서 파워블로그 다 하고 싶죠. 사진 찍어 올리고 싶죠. 근데 파워가 안 되고 그냥 블로그만 돼요. 그죠? 인스타에 올리죠. 그거 잘 안 들어오죠. 네, 맨날 같은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맨날 같은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막 좋아요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데 이 방법 말고 딴 게 없을까 생각했어요. 드디어 만났어요. 드디어. 겨울에도 만나고, 여름에도 만나고, 드디어 만났어요. 네.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하는 스폰서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핵심은 소비래요. 이걸 듣는 순간 저는 완전 삘이 왔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소비거든요. 저희 남편이 저보고 얘기했어요. 대각수라고. 대강 돌아다니고 좀 쓰지 말라고. 그렇게 써가지고 왜 살겠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그럼 너 써야지 왜 안 어? 제가 또 얘기했죠. 이 대구 경제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그럼 남편이 또 얘기했죠. 네가 걱정 안 해도 다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저 소비는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소비고 두 번째로 잘할 수 있는 거는 살찌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잘하는 거는 살 빼기. 아니 세 번째가 아직 안 왔어요. 두 번째까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를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소비했는 게 뭐냐면 비누, 치약, 화장지, 라면, 주방세제, 세탁세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커피, 청소용품, 생필품들을 전쟁이 일어나도 쓰는 생필품을 쓰고 오늘 나타나지 않았나요? 어제 머리 그대로 이건 위험하다. 어제 머리 그대로 올 수 있다. 그죠? 매일 머리 안 감으면. 어제 얼굴 그대로 세수를 안 하고 왔다. 어제 이 그대로 양치 안 하고 왔다. 없죠? 예. 네. 그런 생필품을 어디 가서 샀다? 슈퍼나 마트, 인터넷몰에서 샀어요. 홈쇼핑. 그래서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정보가 왔어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11반 담임이었고 저는 12반 담임이었어요. 강정혜 사장님이 저에게 안 본 지 10년이 훨씬 지나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본 지 10년이 훨씬 지나서 찾아오면 뭐다? 스팸이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 너무너무 반가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에게 연락이 딱 되고 전화하면서 뭘부터 물었냐면 선생님 어디 살아요?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제 스폰서가 우리가 97년도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때 갓 결혼해가지고 반지하에서 살다가 2층 전세로 이사 갔다고 초대를 했어요. 우리를. 그래서 저는 이사 갔다고 초대하기 좋은 집으로 갔는 줄 알고 갔는데 학교 뒤에 2층 전세집인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가씨였거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좋아하지? 하는데 얘기를 들어서 반지하에 살다가 지상으로 오르니까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10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전화를 받았을 때 선생님 어디 살아요? 하니까 상인동에 산대요. 선생님 아파트에 살아요? 어디 살아요? 아파트에 산대. 몇 평이에요? 이렇게 묻다요. 30몇 평이에요. 어머 잘 됐어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에이. 그래서 그때는 스폰서가 암이 하는지 몰랐죠. 10년이 훨씬 지나서 연락이 왔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서 이 생필품을 한번 아메로 바꿔봐.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해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고품질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 그리고 100% 만족 보증 제도라서 90일 이내에 100% 환불된대. 현금은 현금으로, 카드는 카드로. 그리고 공유와 연결의 권리를 준대요. 네 맘대로 공유하고 네 맘대로 연결하래. 그리고 사업의 기회가 된대. 그게 권리소득이거든. 그래서 제가 권리소득이 뭔데요? 물었다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처럼 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화요일날 오후가 있었거든. 그때는 오후에 한번 올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근데 내가 가야 하는데 밤 8시부터 오후 6시, 오후 3시부터 그럼 오전에 한번 와버려요. 제 같은 경우는 오전은 죽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새벽 3시, 4시까지 수업을 하고 집에 가기 때문에 보통 잠드는 게 새벽 5시거든요. 요 11시에 나오기가 힘들죠. 눈 뜨면 11시인데. 네, 그래서 준비해서 과외하러 가는데.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가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은 안 되고요. 밤에 갈게요. 수업을 미뤘으라도. 네, 왜냐하면 이걸 딱 듣는 순간, 괜찮네. 소비가 경험이 되고 공유와 연결의 기회를 주면서 자산소득이 된대요. 수입이 된대요. 저는 수입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남편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 또 생활비를 생활비를 참 많이 안 줬네요. 그래서 한 10년간 생활비를 못 줬거든요. 사업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제 수입으로 다 살았거든요. 수입으로 그 지출이 정말 많잖아요. 보험금, 세금, 관리비,
애 교육비 정말 지출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생필품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집안을 보니까 집안이 건맥인 거예요. 모든 게 생필품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파우더룸에 가고 주방에 가고 세탁실 가고 욕실을 가도요. 다 생필품인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아, 이걸 자꾸 마트로 갔구나. 이 금맥을 놔두고 제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뭘 하면 되는 거죠? 뭘 할까요? 물었거든요. 그럼 이런 치약, 칫솔,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생필품을 바꿔 쓰면서 알아보래요. 그래서 바꿔 쓰면서 불만족이면 반품 100%가 되고 만족이면 꾸준한 소비를 하래요. 꾸준한 소비에 장바구니도 있고 SOP도 있다. 장바구니 SOP가 있다. 그 두 가지를 하면 캐시백도 받지만 또 혜택을 또 받는데요. 이중 혜택을 다 받는데요. 딴 데는 하나 혜택이 있으면 하나 잘라붙잖아, 그죠?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대요. 그건 뭐냐면 소비하면서 틈나는 대로 한번 소개를 해봐. 공유를 한번 해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조금 더 익숙해지면 정말 사업이 된다고. 시스템을 배우면서 공유 연결한다고. 시스템을 배우면서 공유 연결한다. 그때 제가 시스템을 알아들었거든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시스템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왜 알았냐면 제가 과외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저 혼자 하니까 너무너무 애들은 많은데 다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같은 사람 몇 명 주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캔슬 내는 순간 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있는 건 뭐냐면 프랜차이즈인 거예요. 그 프랜차이즈를 보니까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정말 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하면 저는 햄버거를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런데 맥도날드는 매일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안 먹어도 매니아들이 있다는 거죠. 스타벅스. 저는 커피를 매일 안 마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매일같이 복잡거든요. 아,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거네. 저게 괜찮네. 그러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뭐 하니까 뭘로 생필품으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바르고 씻고 하는 게 있대요. 그게 생필품인데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기회가 있대요. 그게 시스템이고 프랜차이즈고요. 오, 너무 괜찮네. 그럼 시스템 배우려고 나올게요. 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메이 제품 바꿨으면서 카드 내역을 한번 비교했거든요. 똑같이 17년 11월 1일부터 보면 코스트코에서 이마트에서 쿠팡에서 지마켓에서 신세계몰 쿠팡에서 쭉 똑같이 33만 1,000원. 저는 코스트코에서 오메가3를 아메이크로 바꿨고 이마트몰의 산부 치약을 아메이로 바꿨고 쿠팡의 생리대를 아메이크로 바꿨고 지마켓의 주방세제를 아메이크로 바꿨고 신세계몰의 아이크림 등을 화장품을 아메이로 바꿨고 쿠팡의 화장솜을 아메이로 바꿨어요. 똑같은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했어요. 똑같이 33만 1,000원을 썼을 때 딴 데에서 썼는 거는 그냥 지출이었어요. 33만 1,000원 카드값 나갔어요.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그 다음 달 14일 날 9,000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달 9,000원씩 들어와 봐요. 그럼 1년 동안 얼마예요? 10,000원이라 하면 12만 원인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얘기했어요. 땅 파면 돈 나오나? 그래서 돈 아껴 쓰라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돈 아껴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끼는 게 아니라 캐시백이 잘 되는 걸 봐야 돼요. 매일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 이렇게 딱 비교해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알겠어. 아 이거구나. 이렇게 캐시백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딴 회사에서 못하는 건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네. 네, 에이다 미식은 1959년대 두 청년이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 두 청년이 시작해서 지금은 60년이 훨씬 지나면서 두 아들이 스티븐과 떡이 제 친구는 아니지만 스티브, 떡 두 분이 계속 하시고 계세요. 더 좋은 기회로 저에게 더 많은 수입 두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레피지라는 걸 제가 날아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스폰서의 손을 잡고. 저는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돈을 그래 번다고 돈 번다고
과외생님, 고3생님이요. 이틀씩, 3일씩 못 배워요. 하루만 배워도 난리가 나는데.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꽉 찬 일정. 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간다 하면 제가 여행 경비 줬어요. 엄마가 간다 하면 여행 경비를 줄 수 있지만 저는 진작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딱 결단하고 그랜드 레피지 A다. 아이고 어딘지 모르지만 가보자. 해서 비행기를 처음으로 타고 가서 스폰서만 믿고 손잡고 갔어요. 그래서 그랜드 레피지를 갔어요. 에이다 주에 그랜드 레피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경상북도 울산을 갔어요. 그럼 가면 그거 다 뭐예요? 현대죠. 그죠? 근데 경상북도 울산하고 완전히 달라요. 에이다 주에 그랜드 레피지. 광활한데 그 공항에 딱 내리니까 아메이 편말이 팍 있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오신 걸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도시 자체가 아메이 도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메이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고 아메이가 지어준 체육관, 호텔을 이용하면서 정말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 도시를 보고 나서 아 한국에서 말하는 다단계 아니구나. 정말 제가 큰데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다 이거는 편견이었구나. 그걸 알고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 100여 국가에 진출했고요. 1,400여 명의 직원이 있어요. 1,0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어요. 1,000명 이상의 연구원. 제가 삼성에 물어봤어요. 연구원 몇 명이냐? 많을 것 같죠? 많을 것 같죠? 예, 1,000명 안 됩니다. 그런데 1,000명 이상의 연구원에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해요. 그래서 유통회사가 아니라 제조업을 하는 거예요. 제조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별화가 됐어요. 그리고 800여 가지 국제 특허. 국제 특허. 자, 삼성은 특허를 딱 냈어요. 그럼 회사 특허로 가죠. 개인 특허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아메에서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이제 특허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억만장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 특허권이.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연구하겠죠. 특허권이 자기인 경우니까. 그 특허 수당이 굉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전 세계 5대 농장 및 자체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몰랐죠. 다이렉트 셀링 뉴스에 보니까 1위가 아메이라는 거죠. 1위가 아메이. 우리가 많이 보던 거 안 나오는가요? 그죠? 메리페이가 5위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철수했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는 뉴스핏 있나요? 있죠. 7위죠. 허블라이프 3위죠. 네. 우리가 1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우리가 서울대는 독보적인 1위죠. 그죠? 네. 그러면 다 엄마들 서울대에 다 집중돼 있죠. 애 보내려고. 그래서 어느 날 딱 느끼죠.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걸 느끼죠. 그죠? 네. 하지만 서울대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잖아요. 우리 가족여행을 가면서 정유진 사장님 남편 정서방이 광민이가 서울대를 가면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서울대를 가면 삼성전자 거기 샵에 가서 거기 있는 걸 다 사준대요. 애가 완전히 서울대 간다고, 내 공부한다고. 삼성전자에 있는 걸 다 사준대요. TV도 80인치, 그러니까 50인치 하나, 60, 70인치 하나, 80인치 하나, 다 사준다. 그러고, 노트북도, 컴퓨터도, 네 원하는 대로, 그 있는 거 다 사준대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무슨 돈으로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네,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B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부한다고요.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민준이를 데리고 우리 아메 매장을 오는 거예요. 네가 사업의 비전을 보면 얘 다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죠? 제가 그 힌트를 얻었는데 그래서 그런 서울된 거예요. 1위 기업인 거예요. 아메이가 다이렉트 세일. 하려면요. 하려면 저 여러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는 유트라이트 유기농 농장을 갔거든요. 정말 제초제도 안 쓰고 농약도 안 쓰고 정말 유기농으로 키운다는 걸 제가 봤어요. 직원들이 무당벌레, 양, 지렁이, 올빼미였어요. 얘들은 노조도 없고요. 월급도 없어요.
예, 굉장히 스스로 일을 잘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키웠는 농작물로 우리의 유트라이트 아티스트리 화장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유트라이트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더블엑스가 손상된 DNA를 복구시킨다는 어마어마한 제품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정말 열심히 먹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맞춤, 정말 지금 이 개인 맞춤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암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딴 데서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암에 있으면 허용했어요, 개인 맞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찍어서 먹을 수 있게. 예, 그래서 개인 맞춤 영양 서비스가 지금 시범 운영이 되거든요. 첫 번째 시범 운영체로 한국아메이를 선정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동네 아줌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친하게 지낸 언니가 나 아메 해고 어머 너 왜 그래 이러면 가슴이 쓰늘해요. 그 언니는요 서울대 근처에도 안 가봤고 아메 근처에도 안 가봤 거예요. 그냥 들었는 얘기, 편견에 쌓이는 얘기. 그죠? 제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학생이 앉아있다 할머니가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해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런 학생이 다 있나? 어떻게 이렇게 착한 가방을 들어줬어요. 그래 어느 학교 다니노 하니까 카이스트 다닌다. 카이스트 그게 어떤 학교냐 하니까 한국과기술대학이라니까. 그래 기술을 배워야 된다.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 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기술이라 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한 기술이다. 기술이 있으면 밥 먹고 산다. 근데 카이스트 그런 기술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편견이나 오래된 관습이나 생각들이 많은 사고를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집에는 먹는 걸 정말 좋아하니까 이 통다중구조로 영양소 파괴 없이 제 얼굴이 왜 이렇게 광이 나겠어요. 좋은 재료로 영양소 파괴 없이 잘 먹거든요. 그리고 물도 정말 좋은 물을 알칼리수를 매일같이 마시죠. 네. 그리고 이 좋은 공기청정기 지금 바뀌었죠. 네, 제가 요 사진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스카이가 나왔죠, 그죠? 예, 얘는 정말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곧 있으면 말을 하겠어요. 제가 보면서 와 정말 똑똑하다. 곧 있으면 말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 좋은 제품으로 제가 성공의 기회가 있다니까 한번 바꿔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이 휴대폰이 다 들어있어요. 이 휴대폰이 카탈로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여면 택배 서비스가 되죠. 그래서 집에서 사용해 보죠. 좋으면 자랑하고 싫으면 환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아메이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딴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에 대한 편견이 있죠. 아쉬운 소리 한다. 자, 살면서 아쉬운 소리. 그런데 아쉬운 소리, 저는 아메이 때문에 아쉬운 소리 했는 것보다 애 키우면서 아쉬운 소리 좀 했는데요. 애 키우면서. 우리 애가 어떤 애를 때렸다. 죄송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어디 급하게 가야 되는데 애 맡길 데가 없어. 그럼 좀, 그럴 때 아쉬운 소리 안 했어요. 그럼 애 키우면서 아쉬운 소리 하면 애 버려요? 아쉬운 소리 하니 기분 나빠 죽겠다.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비싸다.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표백제가 한 6개월 쓰거든요. 10,000원 해요. 비싸요? 이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졌어요. 친환경 제품인데 되는 사람 못 봤다 하다가 관두더라. 되는 사람 못 봤다 하다가 관두더라. 우리 아파트는요. 특히 우리 동해는요. 소문났어요. 자매가 성공했다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요. 어떻게 자매 둘이서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세부 있는 큰언니까지 합류를 해가지고 지금요. 난리가 났어요. 막 들썩들썩거려요. 그래서 그 계시는 어른들이 우리 딸도 좀 가르쳐줘라고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예. 하다가 관두더라. 저는 관두 안 두거든요. 근데 어디든 다 관둬요. 그러니까 좋다는 대통령도 하다가 관두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하다가 관둘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잘 팔아야 하잖아. 잘 팔아야, 그러니까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 잘 팔면 좋죠. 그런데 못 팔아도 돼요. 저를 보면 참 잘 팔게 생겼대요. 저를 보면 참 요리도 잘할 것 같대요. 저를 보면 참 잘 먹을 것 같대요.
그죠? 네, 그건 편견이에요. 젊은이 보고. 정말 편견이에요. 예. 잘 먹을 것 같지만요. 아니요, 그 많이 가려요. 예,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그 좋은 방어회를요. 예, 저는 2점밖에 안 먹어요. 예, 토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는데 가는 가족들이 정말 잘 먹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유명 흑돼지 냄새나서 저는 안 먹었어요. 편견이에요. 예, 잘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잘 팔아야 하잖아. 편견이에요. 예. 잘 못 팔아도 돼요. 잘 팔면 좋고 잘 못 팔아도 괜찮아요. 예. 다단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예, 뭐 그러면 뭐 남편하고 사는 거 마음에 들어요. 애는 마음에 들어요. 본인은 마음에 들어요. 전 제 몸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옷 고르면서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다단계 방식 아니면 되잖아요. 다단계가 왜 기분 나쁘냐? 위에 사람 다 가져가는 거잖아. 제가 제 동생한테 전달했어요. 유진아, 바꿔 쓰자. 이러니까 언니 난 암에 싫은데 왜 싫은데 하니까 언니 내가 사면 위에 사람 다 가져가잖아. 네 위에 낸데 언니야가 그래 낸데 하니까 아니 그 더 위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승근은 네가 받고 나는 내 노력에 대해서 받는다. 위에 받는 거 없다. 그렇게 본인이 다 노력한 걸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편견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이 어때요? 열정적이죠? 네, 언니를 추월하려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어휴, 막, 제가 막 호랑이를 키워놔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월해도 돼요. 저보다 더 잘해도 저는 또 본사에 또 거기에 대한 또 받으니까. 예, 더 고맙죠. 제 수입을 또 올려주니까. 정말 고맙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듣더라도, 저 사람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너스 배분의 기본 개념들 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생필품을 슈퍼나 할인점, 인터넷 백화점 간 거를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전달한 스폰서도 20만 원 쓰고, 연결했어요. 그래서 나도 20만 원 쓰고, 그리고, 소비자, 제가 A라는 사람과 내가 나 유산균 먹으니까 장이 너무 좋아졌어. 그리고 배가 쏙 들어갔어. 저는요 윗배는 있어도 아랫배는 없거든요. 예, 유산균 아랫배. 그런데 그래? 그러면서 또 소비자 생기고 저는 또 뭐가 좋아하냐 저보고 이렇게 얼굴에 왜 그렇게 광택이나 개기름이 아니에요. 광택이에요. 예, 그건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 나는 비타민C 히알루론산을 바르니까 너무 얼굴이 좋아지더라. 나도 그거 하나 줘. 연결했죠. 예,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20만 원 썼을 때 누가 수입이 제일 많을까요? 궁금하죠? 예, 예. 저는 다 스폰서인 줄 알았어요. 제 동생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그런데 해보니까 보너스의 배분 원리는요. 선착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스폰서 그룹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보너스를 지급하거든요. 제일 나중에 누구예요? A, B죠. A가 20만 원, B가 20만 원 썼잖아요. 그러면 3% 보너스 표에 보면 6천 원, 6천 원을 다 가져가요. 그러면 네 그룹을 보면 나는 20만, 20만, 20만이니까 60만 원이죠. 60만 원에 6%니까 3만 6천 원이에요. 그럼 6천 원, 6천 빼니까 얼마예요? 12,000원. 그러니까 24,000원이 오죠. 그러면 스폰서 그룹이 궁금하잖아, 그죠? 그러면 스폰서 그룹에서 네 그룹을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스폰서 그룹은 20, 20, 20, 20이니까 80에 6%, 48,000원. 그럼 네 그룹 36,000원 빼니까 12,000원. 선착순 아니죠? 노력순이죠. 스폰서는 한 명인데 나는 두 명인데 얘기했기 때문에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 어디 가서 빨리 시작해야 된다? 지금 차지해야 된다 하는데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건 다단계예요. 열심히 해도 위의 사람을 절대 올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노력한 사람, 노력한 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보너스를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죠. 저는 계산이 안 맞으면요. 수학과 한 사람 절대로 용납을 안 하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빚을 받잖아요. 오! 맞네. 오,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위에 사람 다 가져가는 거 아니네. 네, 수입의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비전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24,000원, 12,000원, 6,000원, 6,000원이 어떻게 생기느냐? 유통구조에서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일반 회사에서는 총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런 여러 유통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홈쇼핑이나 마트가 생겼어요. 온라인 쇼핑몰.
그죠? 마트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생긴 홈플러스가 지금 없어지고 아파트가 사. 그리고 그 오른쪽 편에 왼쪽 편에 있던 롯데마트가 없어지고 아파트가 올라가요. 이제 대기업이 없애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 마트 시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현실을 보여오죠. 지금 그래서 우리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파트 지금 그거 짓는다고 지금 재개발된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품을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자가 오죠. 하지만 아메이 제품은 공장에서 막바로 소비자가 와요. 그래서 이마트 영수증을 보시면 진짜 82,000 얼마를 썼죠? 그러니까 82포인트예요. 정말 0.1%밖에 안 쪄요. 예. 영수증이 딱 나와 있고 우리 영수증 잘 안 보죠? 오늘 샀는 게 얼마인지 이때가 모인 게 얼마인지 하여튼 모아놓죠. 그죠? 예. 그럼 아메이 유통구조는 뭐냐? 그 모든 유통 과정을 없애고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35%까지 캐시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에 1조면 35%는 7천억이에요. 3,500억이에요. 2조가 되면 7천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캐시백을 나눠 가지죠.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 유통 마진을 다 광고도 안 하고 한 개라도 쓰는 사람한테 정말 1,000원부터 시작해서 수십억까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너무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 유통구조에서 수입의 근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자 제품이 비누가 나왔다. 그러면 200원 원가에 광고하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1,000원에 샀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똑같은 200원짜리를 할인 매장이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700원에 샀다 이 말이죠. 광고 다 하고. 하지만 좋은 제품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마트 가보니까 사든가요? 칸초 개수속이죠. 1+1. 개수가 달라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유통을 다 없애고 공장도 가격. 그런데 원가가 500원이에요. 200원과 500원의 원가는 다르죠. 제품이 달라요.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막바로 700원에 준다는 거죠. 그러면 1차, 2차, 3차에서 캐시백을 나눠줘요. 35%. 그러면 1조 매출이면 3,500억, 2조 매출이면 7천억. 지금 1조가 넘었죠. 2조가 다 돼갑니다. 그러면 7천억. 그럼 점점점 보너스가 캐시백이 커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커지죠? 네,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바꿔 쓰면서 이렇게 통장이 많이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캐시백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바구니 SOP도 있다 하거든요. 매달 정기구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넷플릭스가 첫 시작이었죠. 정기구독. 그러면 생필품도 정기구독 하거든요. 그럼 매달 10만 원씩 해서 1년을 하면 27만 5천 원을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느낌이 없죠. 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매달 10만 원 이상 생필품 바꿀 게 왜 휴지부터 생리제까지 정말 많죠. 네, 그래서 클릭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를 모으더라고요. 저는 모아서 쓰겠대요. 그 한 소비자는 12만 4,500원을 쓰는데 모아는 4만 5천 원을 사용해둘래요.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7만 9,500원이 완전 다르죠. 예. 네. 그러면 캐시백도 돼요. 캐시백도 받고 아메이 머니도 받는 거예요. 정말 사게 쓸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안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당장 바꿨죠.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라 해서 또 좋은 게 있어요. 6개월을 쓰면 50% 할인, 12개월 차 공짜로 주고.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스마트 오더 매달 한 개 받는 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게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는 뭐냐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소비자들이 아까 연결 공유했죠? 3명에게만 얘기해봐. 3명에게만. 그래서 똑같이 30만 원씩 썼어요. 지금 제 아들도 지금 3명이 되게 계거든요. 20살인데 자기는 아메는 못한대. 근데 엄마 얘기는 할게. 그렇게 했거든요. 응. 그리고 많은 분들이 3명에게 3명 이 세상에 3명은 없어. 그러면 다시 인생을 살아봅니다. 리셋. 예. 딱 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그죠? 응. 그러면 우연히 만난다니까요. 인생에 3명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총사라는 게 있잖아. 삼총사. 그죠? 그래서 똑같이 30만 원 썼을 때 같이 연결 공유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돼요. A클릭 머니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주냐면 선물도 줘요. 그러면 매달 15만에서 20만 정도 들어오면 생필품이 거의 공짜 아니에요. 내 쓰는 거 공짜로 쓴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나 20만 받아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니 다 썼지? 내 다 써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코스트코 가면 20만 안 써요? 쓰죠? 30만 안 써요? 네, 보니까 막 카트게 막 그죠? 그러면 그 캐시백 줘요? 공짜로 30만, 그 다음 때 30만 딱 입금돼요? 아니잖아요. 우리 코스트코 혼자 가요? 여러 명 가요? 자, 4명이 가요. 똑같이 해봐요. 4명 가가 똑같이 30만씩 써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캐시백 20만 들어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늘 자 4명 지어가 한번 해볼까요? 절대로 안 오죠. 그런데 아메이슨 들어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빌드라는 게 있었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 15만에서 20만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보여줬어요. 나 이래서 생기고 공짜로 써. 보여준 사람 중에 어머 나는 괜찮네. 나도 이렇게 이렇게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나도 이거 받고 싶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3명을 한번 모아봐. 3명이 되게 얘기해봐. 그런 사람들이 파운데이션이 3명이 모여요. 그죠? 999 해도 되고 666 해도 돼요. 666. 기본 구조는 6%, 6%.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파운데이션 되겠죠? 그러면 본인이 빌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번 달이죠. 빌더가 탄생했는 거예요. 그래서 빌더이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본인인 줄 알아요, 지금. 나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얼굴 가리고 있거든요. 예, 얼굴이 작아 다 가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냐면 110만 원 정도가 들어왔죠. 오늘 들어왔네, 오늘. 와, 오늘 들어왔네요. 축하합니다. 예, 오늘 110만 원 정도 들어왔죠. 예, 뭘 했냐면요. 브랜드 체인지 했어요. 저만 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왜 넘어가지? 예, 그래서, 브론즈 빌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6개월에서 1년 후에 사업 진행 모델인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이게 왜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후 사업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 전달했던 한 명 한 명들이 다 브론즈 빌드도 되고 싶고 파운데이션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쓰고 알렸어요. 그래 알리니까 자, 한 그룹은 400만 쓰고 B는 200만 쓰고 C그룹은 200만, D그룹도 200만, E그룹도 200만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썼을 때도 들어오면 어때요? 그때부터 대박인 거죠. 우리가 그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정말 대박인 게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쓰니까 안 쓰고 딱 계산했어요. 그러면 400, 200, 200, 200이니까 1200. 1200에 이제는 23%를 주거든요. 그럼 23%를 딱 하니까 276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다 나눠주고 나면 약 250만 원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매달 250만 들어오신 분이 USP가 이번 달에 또 나왔잖아요. 여기 다 모여있네요. 마스크로 얼굴이 작아서 다 가리겠어요. 예, 받으셨죠?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나왔어요. 9월에 정말 많이 나왔죠. 예, 2SP도 나오고. 그러면 매달 250만이 나온다.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면. 왜? 생필품을 재구매하고 신제품이 증가하고 회원이 증가하고 경험이 증가하고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죠? 시간이 가면 돼요.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 그래서 브론즈는 안정적인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브론즈 구조로 가면 SP 달성할 확률 250만 받을 확률이 6배나. 그러면 우리가 2년 전에 갖고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6배 빨라졌어요. PT 달성률은 8배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 브론즈 구조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냐면 무조건 세 사람이잖아요. 밥을 먹어도 세 사람과 먹고 얘기를 해도 세 사람과 먹고 인생이 세 사람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죠? 네, 쉽잖아요. 엄마, 그다음에 동생이든 언니든 그리고 한 명 친구.
그죠? 이렇게 A, B, C 그룹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업이 성장하고 안정이 되거든요. 그럼 SP를 뭐라고 하느냐? 한 달에 1000만 PB를 처음 달성했을 때 약 25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세 번을 해요. 석 달, 연달아 해도 되고 띄어서 해도 돼요. 그럼 GP라고 해서 세 번 달성한 GP가 되거든요. 올해 지금 이번 달에 GP 도전하시는 분 또 계시잖아요. 대단합니다. 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보니까 와 받아보니까 그분은 280만 받았거든요.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세 번 달성하고 나니까 그러면 6번이 보이는 거예요. 또 PT 있죠. 여기 또 계시는 분들 PT 계시잖아요. 그죠? 6번 달성하니까 약 250만에서 300만을 받으면 연봉이 3천에서 4천만이 돼요. 그리고 성취 보너스 250만 또 받아요. 연말 보너스를 또 받아요. 받으신 분 있죠. PT로. 500만 이상을 받아요. 그러면 해외여행의 기회도 되고 정식 사업가도 인정이 되고. 그죠?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파운더스 PT 여기 많이 앉아 계시잖아. 그죠? 12번을 달성하면 연봉이 5천에서 7천이 되고 성취 보너스 500만 원. 일시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 달만 하면 그 달에 파운더스 PT가 되면 800만 원의 목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연말 보너스 12월에 1000만에서 2000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원래는 12월 20일 날 받는 거를 이번에 11월 달 한 달 앞당겨서 줬잖아요. 너무 좋은 회사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11월, 12월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연말 보너스를 받아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파운더스 PT로 해외여행 갔는 사진이거든요. 파운더스 PT로 이 해외여행 두바이도 가고요. 하와이도 가고요. 이 무지개. 그리고 하와이 가서 1등 했잖아요. 그 글자 때문에 안 보이는데 1등 4679671 정선임이죠. 1등 했어요. 예, 하와이 가가지고 이벤트. 예, 그래서 시계 받았잖아요. 예, 가니까 또 이벤트 해가지고 선물 주고, 예, 적극적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였거든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삿포로 눈이요 보슬보슬해요. 우리는 가면 어때요? 스키장 가면 넘어지면 예, 완전 기절해요. 근데 여기는요 누워서 놀잖아요. 너무 폭신폭신해요. 예. 또 만찬, 아메이란 등을 제가 이 등을요 잊을 수가 없어서 슬쩍 가져와 집에 가져와서 네, 집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켜고 있죠. 이때는 잊질 못해서 정말 베개를요 일본 베개를요 완전히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같이 갔죠. 아들 데리고 나니까 녹차 정말 맛있더라고요. 녹차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했거든요. 예. 그리고 두바이로 또 갔어요. 두바이 자 주위에 두바이 2번 가신 분 있나요? 저를 아시면 있고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두바이를요 있어요. 누구야? 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많이 있어요. 두바이 2번이나. 제가 제 소비자 중에 보험하시는 분이 이제 두바이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 명 같이 있는 데서 두바이 그거 볼 거 없더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예? 하면서 하니까 자, 나도 보험에서 포상으로 두바이 갔다 왔다 그래서 볼 거 하나도 없더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럼 두바이를 며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있었대요. 경유한 게 경유. 그런데 우리는 두바이에 우리가 6박 8일인가 5박 7일인가 하여튼 거기서 두바이에서 생활했거든요. 두바이 다 가봤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우리나라 공기 사막 가면 공기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가 나쁘지. 그리고 7성급 호텔 보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대구에서 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동생 정유진 사장님이 뭘 했냐면 웃음이 너무 인조인간 같다. 인조인간 로봇 그죠? 요새 AI 시대이기 때문에 인조스러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와이 가서 쇼핑했죠. 쇼핑. 스폰서와 함께 저에게 사업을 전달한 스폰서와 함께 가방 한 봐요. 제가 정병 목사님이 다람쥐를 봤잖아요. 추정희 사장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니까 다 내려주고 이거 와 정말 정병 목사님 너무 멋졌어요. 하와이에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로 많은 여행과 꿈을 이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꿈과 같은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여행을 못 가면서 그 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입금시켜줬어요. 또 좋았죠. 예, 못 가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또 입금시키니까 저는 고맙죠. 예. 그래서 제가 뉴 사파이어가 됐어요. 사파이어. 예. 그래서 지금은 못하지만 정말 그 큰 올림픽 경기장이었어요. 예, 주 경기장에서. 예. 제가 그 무대에 올랐었잖아요. 사진이 이렇게 크게 걸리면서 제가 사파이어 되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사파이어 되고 나서 제가 어떤 일로 해서 사파이어를 했느냐, 제 파트너가 요리하는 걸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다고 그 꿈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저기 스튜디오가 아니고 저희 집이에요. 너무 괜찮죠? 예, 촬영해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너무너무 예쁜 30대 아니요 20대죠. 30살인데 애매하네요. 제가 20대 이때는 29살이었죠. 20대와 함께 촬영해서 인스타에 올렸다니까. 너무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직업은 단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꿈이 실현된다. 그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면 내 꿈이 이루어진다. 네, 창업자의 정신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정말 꿈이 이루어졌어요. PT한 플래티늄 된 파트너가 있어서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정유진 사장님, 강재인 사장님과 함께 정말 축하해주고 그리고 PT 하신 분의 고향을 갔어요. 괴산에. 그분의 발자취를 어떻게 해서 플래티늄이 됐나 그 발자취를 이런 곳에서 성장해서 위인 위인전이었어 완전히. 그 발자취를 같이 밟으면서 이렇게 크니까 PT가 됐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을 가시고 엄마가 병원을 입원하게 됐어요. 우리 가족의 위기가 왔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혈액종양내과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사업을 하면서 제 동생이 정유진 사장님이 사파이어가 됐을 때, 사파이어가 됐을 때 정말 저희 제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한테 사파이어 했다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사파이어 했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사파이어 한 걸 얘기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사업했어요. 정말 열심히.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경주에도 가고 너무 젊으시죠. 81거든요. 기운을 차려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정교 새로 생겼는데 이거 없었는데 하면서 앞에 탁 썼는데 저보다 더 날씬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엄마 몸매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동생과 저는 계속 사업을 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이게 또 활짝 웃는 얼굴이 보이죠. 그 이가 요번에 한 임플란트예요. 앞에 이가 좀 밑에 있는. 그래서 활짝 웃으시죠. 그리고 엄마 생신에 또 엄마 닮아 예쁜 딸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지금 많이 편찮으시지만 너무너무 즐거운 병원 생활, 즐거운 환자 생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유핀 보너스 사파이어 하고 나서 640만 원이나 받았어요. 그달 정유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달에 한 900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할 때는 얼마였냐면 300 받았어요. 사파이어. 제가 사파이어 했을 때 유 사파이어 그렇게 환하게 웃었는데 300 받았는데요. 더 활짝 웃어야 되겠죠. 100% 아니에요? 완전히 300이었는데 640, 340이 더 올랐어요. 엄청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있는데 유핀 보너스 1280만 원. 그러면 그달은 얼마가 들어오냐면 한 1700 정도 들어올걸요. 1700, 800이. 이거는 정말 연봉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T 아까 발자취를 밟은 위인의 발자취를 밟은 그런 분 PT 세 그룹이 되면 에메랄드거든요. 연봉이 6천에서 8천이 되고 6그룹을 만들면 강진희 사장님처럼 다이아몬드가 돼요. 연봉이 2억이 넘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일시불 2천만 원.
그러면 그 달은 3천만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업자가 또 뭐였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과 웃음에 대한 걱정이 있겠지만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했잖아요. 네. 진짜 이 파트너와 함께 저희가 비주룸에서 1대1 미팅을 꾸준히 하면서 정말 SP를 했어요. 네, 10월 1일자.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꾸준히 했거든요. 차도 없이 꾸준히 매일매일 정말 미팅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예, 그리고 또 이번 달에 또 하긴 했거든요. 예, USP가 또 나왔어요. 정말 뭐냐면 완벽주의자예요.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요. 얘기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예, 그래서 계산이 안 되면요. 수학 전공했는 저보다 더 철저해요. 네, 그래서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답은 없었어요. 네, 인생이 똑 떨어진 1이면 1, 수학같이 하나요? 네, 수학같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수학같이 하나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니까 이렇게 SP가 돼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하고 또 그 LOS 미팅도 하면서 제가 제일 저는 인조인간처럼 항상 표정을 짓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 그 LOS가 다 올라와서, 예. 그리고 나서 또, 뉴 브론즈 빌드가 나왔죠. 예, 뉴 브론즈 빌드 하기 전에 그 여름에 강재인 사장님 청도에 스토리 하우스에 갔어요. 가서, 파트너가 준비한 샐러드를 먹으면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강재인 사장님에게, 정말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아메의 비전을 듣고 나더니만 빌드를 하는 거예요. 제 힘이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 신기해요. 파트너 저보고 얘기하거든요. 언니 때문에 됐다고, 스폰서 때문에 됐다고 막 하거든요. 저는 강진사님 때문에 됐는 것 같아요. 절대 저 때문에 된 거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있어서 된 거예요. 네, 그대로 했기 때문에 됐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리치 디보스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파트너들 얘기해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져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계속 유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하셨냐면 꿈을 잃고 좌절할 때 서로 도와 함께 이겨낸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은 성취되어 있을 것입니다. 꿈은 성취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주위의 성공팀과 함께 해야 돼요. 그 꿈을 성취하려면. 저는 이 말도 또 믿거든요. 그 앞에 하신 두 말씀을 다 우리가 그 증거를 보였잖아요. 꿈은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이 팀의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미팅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취가 있는 그동안의 기간인 거예요. 아미 시작한 지 얼마 됐어? 이렇게 물어요. 어머 나 한 5년. 어머 아직까지 그거야?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아메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 시점. 그 시점이 진짜 아메를 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습관이 바뀌면서 진짜 말하면 어머 말하면 아멘이다 말하면 어떡해요 그죠? 하는 일이 아멘인데 그러면 성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취하는 팀이 바로 이 팀이에요. 감 다지고 있죠. 감 잡았거든요. 예, 스폰서인 강재희 사장님이 다이아몬드인데 왜 청도 갔어요? 감 잡아라. 청도 감이요. 시 없는 감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감 잡았다고 지금 다. 감 잡고 나서 옆에 사진은 이윤미 사장님께서 대하를 보냈을 때, 예, 또 완전히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정말 대하는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입에 냄새가 나도록 먹었어요. 똑까고 껍질을 벗기면서 껍질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성취한 사람들의 증거잖아요. 예, 걸어 다니거든요. 성취자들.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고 믿었어요. 나도 이룰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메 두 창업자가 뭐라 했냐면요. 아메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가장 완벽한 기회가. 그래서 그 기회를 저는 잡았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항상 얘기하죠. 예. 그래서 저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 그게 인생이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짱구가 얘기했어요. 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맞았어요. 저는 아메 하면서 헬핑 피플 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슬픈 일보다. 슬픈 일이 있어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슬픈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좋은 일이 많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제가 아메에 만난 이유거든요. 비교를 한번 볼게요.
지중해 크루즈가 있습니다. 네. 강진 사장님이 터키를 갔다 와서 얘기했죠. 지중해에 있는 나라는 다 아름답다. 네, 그 크루즈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지중해 크루즈를 탈 수 있게 제 꿈입니다. 원 없는 쇼핑을 하고 많은 경제적인 여유로 건물도 짓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잠재력은 그 누구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마치겠습니다.